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필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웹마켓에 이제 우리가 필터의 기록을 좀 남기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기능을 이제 덧붙이기 위해서 이제 필터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면 될 겁니다. 그 전에 지난 장이었던가요? 이 우리가 시큐리티 인정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 라벨에서 라벨 4에서 원래는 이 내용 즉 클래스 SRON이라는 거에 대해서 히든 속성을 지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근데 제가 디테일하게 제가 제 강의를 돌려보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R only라는 이 클래스는요, 클래스 부트스트랩 클래스는요, 는 뭐냐면 웹 접근성을 위한 그러한 웹 접근성을 위해서 이제 페이지도 보기 좋게 하고 이제 그 글자를 이제 히든을 시키는 거예요. 접근을 위한 코드이며 역할은 숨기는 거죠. 이 패스워드라는 이 글자를 원래 라벨로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않고 숨기는 거죠. 그래서 라벨을 뭡니까? 라벨 내용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히든이라든지 이러한 속성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한 속성을 써버리면 아예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이럴 때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이 SRON이라는 클래스를 쓰게 되면 검색을 해도 이제 서칭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C 드라이브에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우리가 여기에 로그즈가 있다 그죠? 여기에 똑같이 우리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우리는 웹마켓이라고 할게요. webmar 이렇게 웹마켓.log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내용 다 지우고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0바이트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요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콘솔에다가 나타내는 부분부터 만들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의 리소스에 가서 src 폴더에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번들도 있고 DTO, DAO 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 컨트롤 N 해서 패키지를 만들 건데 어떤 패키지를 만들 거냐? 필터라고 패키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 클래스는 로그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자, 로그 필터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 임플리먼트를 하고 역시 필터를 우리가 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add an implemented method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뭐 별로 뭐 할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sys out에서 지금 파일로 보낼 거는 아니고 콘솔에 나오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웹 마켓 그죠? 웹 마켓 초기화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차피 이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 요걸 복사를 해서 자 디스트로이는 자 여기에서 얘는 웹마켓
필터 해제라고 만들어 줄까요? 해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current time도 이제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은 우리가 그때 만들었던 내용 어디 있습니까? 우리 로그 파일 필터라고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전 강의에 우리가 만들었던 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current time은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필터를 이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 두 필터에다가 아시다시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콘솔에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콘솔에다가 찍는데 뭘 찍을 거냐?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IP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접속한 클라이언트 뭡니까? IP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하고 뭐 하면 돼요? 그죠? 여기에서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 가지고, 그죠?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 가지고 get remote addr를 출력을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필터가 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요청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시스템 클래스 밑에 보면 current time millies가 있고 current nano time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current time millies가 있고, 그리고 current 나노가 있는데요. 그죠? 커런트가 아니고 나노 타임이 있죠. 그래서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런데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더욱더 정교하게 하려고 그러면 나노 타임으로 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성능 테스트 할 때. 근데 뭐 굳이 그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요거 자 10의 3승 분의 10의 3승분의 1, 0.001초, 그게 바로 1 뭡니까? 밀리초가 되죠. 이 값을 우리가 롱 타입으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라고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웹페이지의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 그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밀리초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표식을 해보도록 한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얻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스 아웃을 다시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접속한 클라이언트 IP는 찍었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접근한 URL 경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접근한 URL, 그죠? 주소, 그죠? URL 경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어디로 어디 우리에 있는 add 프로덕으로 왔는지, 뭐 어디로 왔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을 건데요. 물론 HTTP라는 그 뭐죠? HTTP 서블릿, 그죠? HTTP 서블릿은 우리가 그걸 선언을 해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값을 출력을 얻어와도 되는데요. 실제, 그죠? 그런데 뭐 여기서 우리가 이 로그 필터에서 우리가 따로 서블릿 리퀘스트가 여기에 있죠. 그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따로 메서드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his 이렇게 하죠. this 점 하고 나서 여기에서 current time이 아니고 뭡니까? get url 하고 pass라고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따로 만들까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접근한 경로를 찍을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청 처리 시각을 우리가 한번 얻어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청 처리 시각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밑에 만들어놨던 get current time을 우리가 얻어오면 될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을 이용을 해서 자, 두 필터를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요청 뭡니까? 요청 처리 종료, 그죠? 요청 처리 시작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시작 시각이고 얘는 종료 시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먼저 이거부터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체인이 끝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end로 하면 될 겁니다. end 하고요. 이렇게 받아줘서 요청 처리 종료 시각, 그리고 저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처리했던 요청 처리의 소요 시간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뿌려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당연히 이렇게 갈로 해서 뭡니까? end에서 마이너스 스타트를 하게 되면 빼지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여기에 자 밀리초다라는 걸 붙여 주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요청 처리 시각이 나오고 뭐 등등이 이제 나올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뭔가를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자 여기에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스트로이는 이렇게 하면 됐고, 이제 우리가 요 메서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던져줄 때 얘는 리퀘스트 객체를 저희가 매개 변수로 여기서 들어오는 걸 던질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를 얘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만들어 보죠. 그래서 public 이렇게 하고 얘가 리턴을 해 줘야 되는 내용이 뭔가요? 그쵸? URL 패스니까 URL이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우리가 줘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get URL 패스 메서드를 만들고 리퀘스트 객체를 우리가 이제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sublit request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리퀘스트 객체를 이렇게 받아주고 선언부에서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면 되겠죠. 이게 아니죠. 리턴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자, 리턴 해서 일단 널로 이렇게 잡아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블릿 리퀘스트는 한번 보세요. 가보니까 얘는 인터페이스고, 그러면 우리가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니다. 어트리뷰트, 그리고 네임즈 다 가져오는 거, 인코딩 가져오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컨텐츠의 랭스 가져오는 거, 그리고 뭐 컨텐츠의 얼마나 길이, 그 컨텐츠 타입, 그리고 인풋 스트림, 그죠? 인풋 스트림 얻는 거, 뭐 그리고 get 파라메타, 그리고 등등이 쭉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맵 타입으로도 없고요. 프로토콜, get 스키마 뭐 등등이 쭉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get 리모트 ADDR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get request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게 URI를 얻어내려 그러면 원래는 get request URI라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get request URI 메서드가 있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get request 그죠? 그래서 URI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죠? get request URI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한 get query string도 우리가 얻어내 보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웹마켓에서 우리가 프로덕트나 이런 것들 우리가 get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query string도 우리가 한번 얻어내 봐야 되기 때문에 get query string 이렇게 이 메서드도 있는지 봅니다. 없어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들고 있느냐? 이게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죠. HTTP라는 서블릿이 있어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있죠. 그놈은 누구의 자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HTTP 해서 서블릿 자 이렇게 리퀘스트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리퀘스트로 이제 R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H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널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얘를 상속 계층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직접 오픈한 걸 보죠. 서블릿 리퀘스트를 상속받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쿼리 스트링이라든지 뭐 여러 개를 두 개 아까 했잖아요. 그죠? get에서 계속 봅니다. os, 쿠키, 헤더 그리고 뭐 어디가 있나요? URI 컨텍스트 패스도 있고요. 그리고 쿼리 스트링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URI도 아직 안 보이네요. URI 그냥 이거는 그대로 칠게요. URI 이렇게 자 백으로 가야 되겠죠. 5일로 가야 되나요? get request URI죠. 바보입니다. 그죠? 네, get request URI 이렇게 여기에 있죠. 아까 전에 누굽니까? 요 놈의 조상인 얘 서블릿 리퀘스트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뺀 거예요. 알겠죠? 이거 get URI 패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뺐어요. 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면 통상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게 맞죠. 그죠? 왜냐? 페이지 이동이 있을 때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로 가니까요. 두 개, 두 포스트가 매개 변수가 그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string 해서 current pass를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string 해서 query 하고 string 이렇게 주고 역시 이렇게 초기화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죠. URI 패스를 해서 얘가 페이지를 이동을 하고 뭐 자시고 뭐 한단 말이죠. 그때 이게 서블릿 리퀘스트가 과연 HTTP 서블릿 리퀘스트인지 우리가 그 타입을 알아보는 게 바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죠. 그죠? 그래서 if 해서 h 뭡니까? 여기 들어오는 이 매개 변수 요 놈이 그죠? 요 놈이 리퀘스트가 인스턴스 오브 해서 얘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맞다면 이거죠. 맞다면 우리가 H 리퀘스트에다가 우리가 이거는 조상과 자손이기 때문에 다운 캐스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H
뭡니까? HTTP 서블릿 리퀘스트로 다운캐스팅을 시켜라 그 말이죠. 누구를? 리퀘스트 객체를.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다운캐스팅을 시켰단 말이죠. 다운캐스팅.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얘의 근본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걸? 자, 이렇게 current pass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H 리퀘스트에서 H 리퀘스트에서 우리가 get request URI를 통해서 get request URI가 여기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죠. 이래서 이제 URI를 구하는 거죠. URI 가져오기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은 또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물론 이거는 포스트 방식이라면 그냥 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 오는데 얘가 만약에 널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널이라면 사막연산자를 써보죠. 그래서 사막연산자를 좀 이쁘게 가독성 있게 쓰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해서 얘가 널이라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널이라면 해서 널이면 그냥 빈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고, 만약에 뭡니까? 있다면 그죠? 널이 아니라면 해서 자 쿼리 스트링이니까 물음표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플러스 해서 뭐가 와야 돼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한 게 잘못했는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h request 여기에서 뭐 가지고 오면 돼요? 그죠? 여기서 점 해서 우리가 get query string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포스트 방식이라면 널일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방식이 아니고 get 방식이라면 분명히 뒤에 게 이렇게 붙어서 올 겁니다. 맞나요? 아래 코드는 뭡니까? 방식에 따라서 get이냐 post냐 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죠?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면 비로소 우리는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면 되죠. 어떻게?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current pass하고, 그죠? current pass가 뭐예요? URI죠. 거기다가 쿼리 스트링을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얘가 비로소 URI 경로가 나오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만들어 봤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웹.xml에서 우리가 이 로그 필터, 그죠? 로그 필터를 얘를 우리가 뭐 필터로 등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하는데 웹마켓의 웹.xml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자, 여기에 우리가 인증 부분 다 있었고, 이제 여기는 뭡니까? 필터 해서 필터 적용 부분이라고 만들어 놓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봤듯이 필터를 이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필터 네임을 지어 주도록 합니다. 필터 네임은 그냥 로그 필터라고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필터 클래스가 있죠. 그죠? 필터 클래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필터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자, 필터 밑에 있는 로그 필터가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매핑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필터 매핑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필터 네임은 당연히 위에 거 우리가 지정했는 로그 필터가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URL 패턴을 넣어줘야 되는데, URL 패턴을 하나 넣어서 여기에다가는 슬러시하고 all로 하겠습니다. all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URI로 움직이든지 간에 URI로 움직이든지 간에 다 적용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야 URI도 찍어볼 수 있고 또 어느 페이지에 접속을 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만들고 난 후 우리가 어떤 걸부터 이제 프로덕트즈가 우리가 있었다, 그죠? 프로덕트즈.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프로덕트즈. 자, 이렇게 실행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는 또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잠깐만요. 필터에서 자, 요청 처리 시각 다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근데 자바 IO exception 해서 멀티파트 폼 데이터에서 IO가 exception이 발생을 했다 라고 나오는데요. 로고 필터 32번째에서 문제가 됐네요. 여기에서 하면서 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됐는데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뭡니까? 이 프로세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호출을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받은 부분을 입력받아 가지고 이제 저장하고 이러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얘가 이런 것들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거쳐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 프로덕트즈를 확인을 합니다. 프로덕트즈 이걸 실행합니다.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콘솔 창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접속한 클라이언트 IP, URL 경로 JSP, 그리고 얘는 널 값을 지니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시 6분에 6월 6일 날, 그리고 웹마켓 3번을 찍었어요. 왜 그럴까요? 3개의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요청 종료 시각이 이렇게 돼서 117 밀리세컨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을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 부트스트랩을 우리가 썼으니까요. 그죠? 부트스트랩을 가지고 와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가져오는 값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부트스트랩 우리 그 포함했잖아요. 그 인클루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만약에 좀 줄이고자 한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프로덕트즈 여기에서 제가 얘네들이 돌면서 이거를 찍고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거를 넣어놨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석 처리를 좀 하고요.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돌면 이제 리퀘스트 컨텍스트 패스 해서 이미지 값을 계속 돌면서 찍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이 되고, 맞죠? 반복문 때문에 이렇게 요청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프로덕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프로덕트를 한번 실행을 해서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프로덕트를 실행을 했고, 그러면 프로덕트는 보니까 해당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왜? 우리가 거꾸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찾아봤겠죠. 그래서 상품 목록으로 다시 가보면, 자, 이렇게 또 지키고 있는 걸 보이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냐이? 이라 물어보니까 이런 형태로 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상세 정보 보기를 하면 프로덕트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거는 겟 방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아하, 이렇게 이미지에서 이렇게 쿼리 스트링이 왜 안 나타날까요? 쿼리 스트링 여기 있네요. 그죠? 쿼리 스트링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고요. 1, 2, 3, 4를 제가 치고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이거는 당연히 CSS 때문에 우리가 온 거고. 됐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봤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웹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어떤 뭐 상품 주문이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만들 거고 하니까 목록 다시 넘어갔어요. 하면 이렇게 처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된다 이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로그 필터로 콘솔에다가 한번 찍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내용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그리고 add 프로덕트를 어떻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add 프로덕트를 열어가지고 얘는 분명히 인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넘어왔는데 얘는 어디 갔죠? 다시 할게요. 자, 클리어를 하고요. 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죠. 하니까 얘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그 add 프로덕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암호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드민하고 1, 2, 3, 4인가요? 그랬죠? 자, 로그인을 하면 틀렸대요. 그래서 틀려서 다시 id failed로 한번 갔을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자, 에러 1로 갔죠. 이게 이제 failed 쪽으로 거쳐 갔죠. 그래서 우리가 1 값을 가지고 왔고, 자, 얘가 제가 id하고 이거는 뭘 어떻게 적용을 해놨죠? 어드민하고 그리고 롤네임 어드민이고 어디 갔나요? 암호는 없나요? 그는 걸리죠. 그리고 롤네임 그 통캣에 있죠. 서버 통캣에 그죠? 제가 잘못 봤군요. 자, 유저의 통캣 유저.xml에 가볼게요. 자, 패스워드 그쵸. 어드민 112였다. 그죠? 제가 해놓고 제가 까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어드민이라고 치고 그리고 어드민 1125 이렇게 쳐봅니다. 자, 로그인 됐어요. 로그인 되니까 자, 웹마켓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거 이제 나왔을 거고, 자, 위에 가보면 자, 요렇게 add 프로덕트로 넘어왔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부트스트랩 땡겼고, 자, 요렇게 되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add 프로덕트로 넘어올 때는 한 0.3초 정도가 걸린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쭉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여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로그를 남기면 된다라는 거죠, 파일에. 그러면 이걸 쭉 긁어서 보다 보면 여기다가 우리가 ID 값도 얻어내고, 맞죠?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DB하고 연동해서 ID 값하고 이거 다 찍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것들을 이제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로그 파일 필더를 만들어서
파일에 저장을 할게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코드가 다 비슷할 겁니다. 그죠?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바로 다음 강의에 이어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